네, 지금부터 14장입니다. 두 번째 이론이네요. 미안합니다. 14장 두 번째 이론, 정지에 있는 유체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절대 압력과 계기 압력. 그러니까 계기 압력은 이제 말 그대로 게이지, 측정된 압력이거든요. 요 얘기가 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보면 좀 확대를 할게요. 말 그대로 이게 물체가, 이 유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 유체가 정지해 있어요. 그릇에. 그렇게 되면 요 H, 깊이가 H인 위치의 압력을 P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의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사방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사방에서, 여기다가 표현을 할게요. 임의의 점에서 유체에 작용하는 요 힘은, 즉 힘, 압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힘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안 되죠. 압력은 다 같아요. 다 같아요. 크기도 같고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다를 수는 없어요. 크기가 다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얘가 이제 워낙 균일한 밀도이기 때문에 힘은 다 같고 사방에서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유체는 정지해 있죠. 만약 힘의 크기가 다르다면 이 유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유체라는 어떤 그런 가정의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H, 그러니까 수면에서 H 깊이의 압력, 즉 여기에 작용하는 그 압력과, 그리고 요 수면 위에는 대기가 있죠. 그 대기가 작용하는 압력을 P0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선생님이 여기 아주 작은 면적에 대한 원통,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원통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ds 면적이라고 이렇게 두면은 분명히 이렇게 압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 요 원통만큼의 뭡니까? 이 유체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균일한 밀도이기 때문에. 그 질량이 있는데 요만큼의 질량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즉 얘에 작용하는, 요 질량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제로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요 힘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일단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 Fg와 요 밑에 요 P 아래 위치에서 요 물이 요 위치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또 있을 거고요. 요 압력, 요 밑에 있는 물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양쪽에서도 이쪽에서 작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어차피 뭐예요? 다 상쇄가 될 것이고, 요 위에서, 즉 대기가 요만큼의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압력에 의한 힘이. 그것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즉 중력과 대기가 작용하는 힘, 그리고 요 H의 아래 방향에 있는 수면이 작용하는 힘, 좀 어떻게 보면 수직항력의 개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Fg라는 것은 요만큼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를 곱해야 되겠죠. 즉 밀도에다가 부피가 얼마입니까? dsh예요. 즉 dv가 면적에 대한 h를 곱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력 가속도 g가 될 것이고, p0 ds 이렇게 돼요. 그래서 ds가 약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요 p에서의 압력을 계산하면, 이 p에서의 압력은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대기압이 누르는 힘에 대해 플러스 로우 gh예요. 로우 gh.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절대 압력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죠? 대기 압력에,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 압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굳이 대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기 압력에다가 요걸 더해준 게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차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에 의한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값이거든요. 그래서 게이지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위치에, 이 P0의 위치에 이게 이제 대기압이 있다면, 대기압이 있을 경우에는 대기압에다가 실질적으로 측정한 압력, 게이지 압력을 더해준 걸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요. 계기 압력은, 그쵸? 요 로우 gh 얘예요. 근데 그때는 굳이 뭐 P0일 필요는 없어요. P0일 필요는 없고, 뭐 외부에 의한 압력을 빼주면 돼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된 게이지 프레셔, 즉 계기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지해 있는 유체에서의 압력 차이를 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유체 안에서의 정지되어 있는 위치에서 H1 깊이, H2 깊이가 있을 때 요 P1, P2에 대한 압력에 대한 차이를 보자는 거야. 그렇죠? 그 압력에 대한 차이가 결국에 게이지 프레셔가 되겠죠. 계기 압력이 될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요거죠. P1이 바로 요거에 대한 거고 요거는 아래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하면 요 압력에 의한 힘이고 아래에 있는 물이 그리고 요거는 중력이 요만큼의 부피의 유체를 잡아당기는 그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P1, FG, P2 여기서 P1, P2는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P2라는 압력에 의한 힘의 크기가 즉 아래 방향에서 떠받치는 힘이겠죠. 뭐 우리가 아까 저 얘기했지만 지표에서 두 접촉 사이에서 수직 항력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얘가 뭡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P1ds. 그렇죠. 위쪽 면, 즉 미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요쪽 물에서 얘를 작용하는 힘. 그죠? P1sds 그리고 여기가 중력이 될 거예요. 얘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두 압력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뭡니까? 그죠? 게이지 프레셔라고 해서 계기 압력이 되는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측정되는 압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요 대기압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기압이라고 볼게요. 그때 그 공기의 밀도를 low A라고 놓고 이번에는 높이 H라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미안합니다. 밀도가 작아진다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대기보단 이 아래쪽 지표 부분에서 누르는 대기랑 비교를 하면 아래쪽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위쪽에 그만큼 공기가 더 많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랫부분 여기의 공기, 그러니까 요 공기랑 요쪽 위에 있는 공기랑 누가 더 압력이 크겠어요? 당연히 아래쪽이 압력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H 높이에서 측정한 P는 당연히 요 지표에서의 요 대기압이죠. 대기압의 차이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위쪽이 더 작으니까 압력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예제 문제예요. 아래 그림에는 올리브유가 똑같이 담겨 있어요. 4개의 그릇이 있다. 깊이 H에서의 압력의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라. 당연히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깊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여기들도 정확히 똑같으니까 압력은 같죠. 그러니까 밀도가 같고 깊이가 같기 때문에 압력은 뭐하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 초보 스쿠버 다이버가 수영장에서 잠수 연습을 하고 있다. 깊이가 L인 지점에서 공기 탱크로부터 공기를 최대한 들어 마셨어요. 그죠? 그리고 탱크를 버리고 헤엄쳐 올라온대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숨을 내쉬는 걸 잊어버리고 수면까지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깊이 L에서의 그 압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그죠? 그것이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수면에서 오게 되면 이 외부의 압력, 여기서 외부의 압력은 뭡니까? 그렇죠. 대기 압력이 될 거고 허파 속의 압력, 그게 뭡니까? 깊이 L에서의 압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깊이 L에서의 압력이 될 거예요. 그것의 차이, 즉 델타 P, 얘가 요만큼이 돼. 이게 결과 게이지 프레셔가 되겠죠. 계기 압력이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숨을 들어쉰 깊이 L은 얼마인가? 그리고 다이버에게 닥치는 치명적인 위험은 얼마인가라는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 L에서의 압력은 얼마냐면 요만큼이에요. 그죠? 근데 요만큼을 유지하는 거야. 요만큼을 깊이 L에서 유지했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요 위치 수면에 올라왔을 때의 두 압력의 차이는 PL-P0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요곳의 차이가 바로 요 게이지 압력이 되니까 로우지 9.3 kPa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L이니까 그 깊이는 L은 로우지분의 PL-P0가 되고 요 게이지 프레셔 계기 압력이 9.3 곱하기 10의 세제곱 파스칼이고 로우가 0.998 나와요.
이 로가 0.998 곱하기 10의 세제곱 물의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1기압에서 요겁니다. 요거 문제는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1기압일 때, 그 1기압이고 20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0.99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도씨일 때 기압이 50 파스칼이라고 요게 50 파스칼 요거죠. 요게 이제 50 대기압이 50일 때 뭐 얼마 차이가 없죠.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 대략적으로 깊이는 1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깊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9.3kPa는 얘는 대략적으로 대기압의 한 9% 대기압과 9% 압력 차가 되는데 얘는 허파를 터뜨리기 아주 충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혈액 속에 공기가 이제 밀려갈 거 아니에요. 혈액 속으로. 그래서 심장에 다다르면 잠수부는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서서히 숨을 내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압력을 맞추는 거죠. 압력을. 그래서 허파 속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 여기서는 이제 대기압이 되겠죠. 대기압의 압력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 14-4에 유관 안에서 두 종류의 액체가 정적 편형을 이루고 있더라. 밀도가 로우 W, 즉 물의 밀도가 되겠고요. 1기압 20도씨이고 1기압일 때 물의 밀도, 그리고 밀도를 알 수 없는 기름이 왼쪽에 있더라. 요만큼이. 그랬을 때 L은 135mm, D는 12.3mm라고 할 때 기름의 밀도 로우 X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지점에서 기름이 작용하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랑 그리고 요 물이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얘가 정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P2는 이걸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플러스 로우 X G D 플러스 L이 될 거고.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D 플러스 L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P1, 즉 물은 요 깊이에서의 압력하고 똑같으니까 P0 플러스 로우 W GL이 돼서 요 P1, P2가 같기 때문에 정적 평형을 이루잖아요. 따라서 로우 X는 로우 W에다가 나머지 약분돼서 D 플러스 L분의 L이 돼요. 따라서 998 곱하기 요거 해주면은 답은 얼마 나온다? 요 기름의 밀도는 그쵸? 단위 부피당 914.66kg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